리플 뉴스는 자주 봐도 막상 그래서 뭐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 기관이 발행한 전통금융 상품이 지금 XRP 레저에서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수억 달러 이상 거래된 실제 자산입니다.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왜 이게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XRP랑은 어떤 연결이 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주인공은 구겐하임 트레저리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상업수표 발행, 단기 채권 운용, 유동성 관리 같은 전통금융의 핵심 업무를 해온 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사용하는 정통채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DCP라고 하는 상품을 XRP 레저에 직접 올렸어요. 이 자산이 실제로 XRP 레저에서 발행되고 유통되고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한 거예요. 완전히 실사용 가능한 형태죠. 그럼 여기서 DCP가 뭐냐? 이건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기반 기업 어음입니다. 기업 어음이라는 건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성격의 상품인데, 구겐하임의 DCP는 이걸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발행합니다. 즉 그냥 민간 신용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디스 신용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P-1등급을 받았고, 이미 실제 시장에서 2억 8천만 달러 이상 거래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데, 회사나 국가, 금융상품 신용 등급을 매기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줘도 될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판단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말한 P-1등급은 무디스에서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이에요. 이 말은 상품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즉 이번에 XRP 레저에 올라온 DCP는 신용도가 검증된 자산이고, 기관들이 실제로 돈을 넣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검증된 전통금융 상품을 XRP 레저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런 상품이 블록체인 기술로도 가능하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게 다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발행, 유통, 정산이 가능하다는 건 중간에 별도 관리 기관이나 브로커 없이도 온체인상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구조라는 거죠. 즉 전통금융 자산이 블록체인의 인프라 위에서 완전히 돌아가는 단계까지 진입한 겁니다. 이 구조에서 쓰인 플랫폼은 제코노미라는 곳인데, 여기서 XRP 레저와 연결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발행 시스템들을 구축했고,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산까지 XRP 레저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동한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던 전통금융 상품이 퍼블릭 체인인 XRP 레저 위에 올라왔고, 그 위에서 실질적인 거래와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핵심인 거죠. 이건 기존의 블록체인으로도 금융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현실적인 사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뉴스가 단순해 보이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꽤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블록체인과 전통금융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위에 실물 자산을 올릴 수 있다, 언젠가는 전통금융 시스템도 블록체인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죠. 대부분은 테스트만 해본다던가 혹은 일부 제한된 네트워크에서만 돌아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구겐하임의 TCP는 그 경계를 넘어선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인 XRP 레저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통 대형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땐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씁니다. 즉 자기들끼리 폐쇄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하는 형태였죠. 이건 결국 투명성이나 탈중앙성하고는 거리가 먼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누구나 접근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인 XRP 레저에서 실제 기관들이 쓰는 자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사용 기반이라는 점. 이건 그냥 블록체인에 등록만 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그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정산까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이제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블록체인이 진짜로 자산 운용의 인프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 블록체인의 역할이 결제 기술에서 금융 인프라로 확장됐다는 거죠. 예전엔 블록체인이 빠른 송금, 저렴한 수수료 이 정도로만 평가받았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실물 자산을 담는 컨테이너가 됐고, 그 자산을 운용하고 정산까지 처리하는 백엔드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바로 XRP 레저예요. XRP 레저는 이제 단순한 거래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통금융 자산을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는 이걸 누가 연결했는가인데, 이 구조는 제코노미라는 플랫폼이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그 뒤에는 리플이 연결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준비하고 구축한 파트예요. 이제는 리플이 기관이 쓸 수 있도록 실제 운용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디지털 기업 어음은 달러 기반 상품입니다. 투자나 유통 과정에서 XRP가 직접 거래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XRP 가격이 당장 움직일 일은 없고 XRP를 산다고 해서 이 상품을 바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산이 올라간 플랫폼이 제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XRP 레저죠. 퍼블릭 블록체인인 XRP 레저는 모든 거래를 처리할 때 기본 수수료로 XRP를 사용합니다.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XRP가 소비되는 구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이 시스템이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되면 거래량이 늘고 네트워크 사용이 많아질수록 XRP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또 하나 봐야 할 부분은 XRP 레저가 기관용 인프라로 채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XRP 레저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안에서만 쓰이는 네트워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도 XRP 레저가 채택됐고 유럽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도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됐죠. 또 미국에서는 이번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자산을 올리는 구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XRP 자체가 어떤 자산을 직접 대표하진 않더라도 그 기반 네트워크인 XRP 레저가 점점 더 많은 기관에 쓰이게 되면 XRP는 그 안에서 연료 역할이나 정산 연결 고리 역할로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XRP는 이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쓰이고 있어요. 리플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전략 방향을 확실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XRP를 활용한 ODL 즉 국경 간 송금 인프라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XRP 레저 위에 실물 자산을 올리고 그 자산이 실시간으로 발행, 유통, 정산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최근 발표된 상품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RLUSD입니다. 이건 리플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일반 투자자용 코인이라기보다는 기관들이 결제나 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RLUSD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 양쪽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시장을 노리기 위해 발행한 유로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프랑스 기업이 만들었지만 XRP 레저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이 자산은 유럽의 미카 법안 기준에 맞춰 설계됐고 유럽 내 은행과 결제 회사들이 실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즉 단순한 발행 수준이 아니라 유럽 기관들이 법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환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온도와 아칵스가 진행 중인 채권 토큰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렸습니다. 그걸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고 정산 인프라로 XRP 레저가 연결됐어요. 즉 이 자산이 거래되고 정산되는 시스템의 일부가 XRP 레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번에 소개한 DCP입니다. 구겐하임이 발행한 단기채 상품이 실제로 XRP 레저에서 돌아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수억 달러 규모로 거래한 이력이 있는 자산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리플이 전략을 바꿨다는 게 느껴지시죠? 예전처럼 송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하고 그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가 XRP 레저고 거기서 XRP는 그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이번 DCP 사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 적용 범위를 넓히기만 하면 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구조는 그대로 유럽이나 중동 같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토큰화된 자산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죠. 구겐하임 같은 기관이 유럽 쪽 자회사를 통해 유로피와 연결된 채권 상품을 만들거나 리플이 확보해둔 유럽 파트너들과 연동해서 구조를 확장하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부다비나 바레인 쪽에서는 이미 토큰화 자산 테스트를 시작했고 XRP 레저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산은 단순히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담보로 쓰는 구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DCP를 담보로 삼고 거기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디파이 상에서 대출, 파생 상품 포지션, 수익률 연계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자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활동 전체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가장 핵심적인 그림은 이겁니다. 리플이 발행한 RLUSD 코인과 DCP 같은 전통 자산이 하나의 온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관이 RLUSD로 결제하고 결제받은 쪽은 그걸 담보로 DCP를 발행하거나 DCP를 다시 정산해서 RLUSD로 환전하는 구조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XRP는 중간에서 모든 트랜잭션을 연결해주는 수수료 역할, 네트워크 작동을 유지시키는 연료 역할, 그리고 각 자산 간 정산 통로 역할을 하겠죠. 이 구조가 실현되면 기관들이 실제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번 뉴스는 실제로 거래되고 평가받고 수십억 단위로 운용했던 전통 금융 자산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블록체인이 XRP 레저고
그 정산 시스템을 실제로 만든 주체가 리플이죠. 그동안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은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이 구조 안에서 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네트워크를 누가 쓰고 있는지, 어떤 자산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해야 해요. 리플은 이제 단순한 송금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산 발행부터 정산 그리고 담보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체 금융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기반이 XRP 레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용 사례가 하나씩 더 붙기 시작하면 XRP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의 핵심 파트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어떤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